자, 이제 세 번째 시간, 3학년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이제 남은 과제가 2개 있는데요. x-p의 제곱, ax-p의 제곱,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과제는 일반형과 표준형을 주로 다루는 겁니다. 겸종 교과서에서도 이 과제를 중간에 다루고 있고요. 평행 이동으로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x제곱 과 x-2의 제곱, 이렇게 2개를 표를 가지고 이제 완성해서 비교하는, 이 2가지를 이제 비교하는 이런 과정에서 9하고 25, 그 다음에 4하고 16, 1하고 9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 몇 칸씩 이동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이것을 발견하게 하는 걸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이 9, 4, 1이 9, 4, 1이 이렇게 지금 이제 갔죠. 2칸씩 간 거죠. 그래서 X축으로 오른쪽이란 말은 아직 X축이란 말 쓰지 않고 오른쪽으로 2칸씩 이동하면은 이것이 함수값이 같아진다. 그래서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y 콜 x 제곱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플러스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내려가서 그래프 2개를 동시에 이렇게 이제 그려주고서 평행 이동을 설명하고 이차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이것이 현재 교과서의 전형적인 이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수학의 발견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탐구하기 2번을 보겠습니다. 탐구하기 2번 124쪽이네요. 124쪽에서 탐구하기 2번을 이제 보면은 혜빈이와 연우가 이제 말로써 이 말로 하는 거는 이제 전화기에서도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프를 추측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혜빈이는 혜빈이 것은 이제 우변이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관심사가 아니고 연우 것입니다. 연우 것은 내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도 이것을 이상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상하다란 말을 이제 미리 대리적으로 한 거고요. 내가 뽑은 카드 이차 함수는 x절편이 2개가 아니라 1개였다. 이 혜빈이가 뽑은 거는 x절편이 2개였죠. 그게 보통의 x절편일 것이고 x절편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이제 연우가 처음 접하고 이상하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 기억, 니은, 디귿, 니을 4가지를 그래프를 주고 연우가 이제 뽑은 카드처럼 x절편이 하나만 나타나는 것이 뭐가 있느냐를 이렇게 찾도록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x절편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y를 일단 0으로 두고서 x 값을 구하는 이제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기억은 해보니까 x 값 2개고요. 요게 완전적으로 묶이는 게 있겠죠.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또 2개가 있는데 요것이 중근이죠. 디귿하고 니은이.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2개씩이고 이것도 2개가 있고 이것도 2개가 있는데 기억과 리을은 아니고 이제 니은이나 디귿 같은 이런 꼴 이차항의 개수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는 2가지 형태를 대표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찾아보자 하는 정도로. 그래서 예를 들면 디귿은 이제 3의 꼭지점이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니은은 2의 꼭지점이 있죠. 아래로 볼록한 이런 거다라는 정도로 일단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편이 하나밖에 없는 것, 접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연우가 뽑은 카드에 적힌 이차 함수 특징을 설명해 보자. 이거는 바로 전에 다뤘던 완전제곱꼴의 아래를 볼록 위로 볼록하고 축에 이제 꼭지점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 특징은 뭐냐 여러 가지로 적겠지만 이제 완전 제곱이라는 거 말할 수 있겠죠. 완전 제곱 우변이 완전 제곱으로 이제 고쳐지는 거다라는 거 그리고 꼭지점이 이렇게 x축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다라는 말 할 수 있겠죠. 그런 2가지의 특징을 이제 중점적으로 말할 것이고 이 이외에도 아이들은 다른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2번째 했던 걸 이용해서 특징을 이용해서 연우가 뽑은 카드에 적힌 이차 함수처럼 x절편이 1개일 때 축은 어떻게 구할까?
이 아이들은 절편이 두 개일 때 이렇게 절편 사이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축을 잡아왔는데 이제 절편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어디가 축이냐 이게 애매해진 거죠. 그런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바로 이때는 바로 그 X 절편 정확히 말하면 꼭지점 그것이 축이다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축을 이 대칭으로 X절편의 가운데 중점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X절편 자체가 축이 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하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평행이동 개념도 추측하는 거죠. 연우가 뽑은 카드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를 어떻게 평행이동하냐. 여기서 이 어떤이란 말은 특정하지 않았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y콜 뭐 예를 들어서 x-2의 제곱 이렇게 말하면 x-2의 제곱은 원래는 y콜 x제곱 항상 원점을 꼭점으로 가지는 그 y콜 x제곱에서 이것을 오른쪽으로 플러스 2만큼 옮기는 이런 상태로만 우리가 평행이동을 얘기했는데 이 책에서는 원식을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y콜 x제곱에서 여기서부터만 옮기는 것이 아니다. 원점을 꼭점을 한다는 사실을 너무 강조하지 않고 얼마든지 더 뭐 다른 거 오른쪽에 이런 것을 왼쪽으로 옮길 수도 있죠. 이때 아이가 이 점을 한 5 정도 잡아서 나는 x-5의 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음의 방향으로 3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고 싶다. 그런 걸 다 열어놓은 문제입니다. 어떤 그래프를 옮길 거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평행이동할 거냐를 다 하는 거고 어떤 아이들은요 이게 X축, Y축 방향을 다 동시에 옮기는 걸 생각해서 꼭 X축에 이렇게 접하는 포물선이 아닌 다른 그래프로부터 평행에 이동하는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열어놓은 거라고 보시면서 이해하면 될 것이고 실제로 수업 시간에 그런 아이들도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미리 예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서를 이제 가볼게요. 해설서에서는 이제 탐구활동 의도가 지금 5개로 나와 있습니다. 탐구활동 의도를 보면은 항상 y = ax-p의 제곱은 요 놈을 평행이동한 거다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이제 너무 강조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학생들이 암기하는 쪽으로 그런 학습을 하지 않도록 좀 다양성을 열어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앞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프를 그린 방법으로 이것도 한번 그려봐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평행이동을 강조하는 그런 그래프는 아니고 여전히 다양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이 식 자체, 그래프 자체를 이 특징으로 분석하고 그걸 토대로 평행이동 개념을 이제 점점 연결해가는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그 엑셀펜 하나면은 이것이 접하는 거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기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이것이 접하는구나. 그리고 축도 바로 그 접점에서 축이 형성되는구나. 직선 x 이퀄 p가 된다 이런 것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계속 과제를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2에서는 이제 이것이 어떤 함수를 옮긴 거냐라고 이렇게 한 것이 기존 겸정 교과서 차이, 반대라고 했지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서 이 그래프 모양이 같은 다양한 그래프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만 같으면 얼마든지 평행이동할 수 있다. 꼭 여기에서만 온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나게 하려고 한 거고 실제로 이제 대부분 아이들은 익숙해서 이 원점에서 오겠지만 거기서 오지 않는 아이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그 아이들을 표현하도록 설명을 시켰을 때 다른 애들이 자기들의 생각이 너무 편협하고 고정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만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y = ax 제곱과 x-p의 즉 관계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의 전반적인 개형. 그러니까
우리가 평행 이동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평행 이동 이외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이 자체가 중요한데 그 평행 이동으로만 이제 자꾸 얘기하고 이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이 그래프의 전반적인 개형을 폭넓게 이해하는 부분은 교과서가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달라는 것이 이 과제의 특징이고요. 예상 답안은 이제 아까 우리가 다 그려봤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프를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장 가시면 168쪽이네. 168쪽 보면은 중간에 2번 보면 x절편이 한 개인 이차함수는 이차함수의 그 우변이 중근을 갖는 완전 제곱식 형태로 인수분해되는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을 이제 발견하는 거죠. 이게 그래프의 평행 이동으로 가면요. 이런 특징이 전혀 학습되지 않아요. 그냥 평행 이동으로서만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중근이다. 완전 제곱식이다. 그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라는 것이 더 중요한 특징.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평행 이동이 아니라 중근을 갖는 것이고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지는 거다라는 것이 아이들 입에서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이차함수 꼭지점이 x축 위에 있고 식이 이런 꼴이 된다. 그러니까 이 자체의 학습을 하자는 것이지 원점에 있는 것만 가지고 자꾸 옮겨대는, 원점에 있는 것만 학습되는 거고 나머지는 학습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를 좀 벗어나자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고요. x절편이 한 개인 3번에 보니까 한 개의 이차함수는 x절편이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되는 이런 특징, x절편이 꼭지점의 x좌표다 라는 말, 이런 용어, 이런 표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x절편을 지나고 y축과 평행한 직선, 그 직선이 바로 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의 특징, 이런 방정식의 특징을 아이들이 이제 발견할 수 있고, 그런 답안을 이제 써주면 좋겠죠. 수업 노하우로 가겠습니다. 수업 노하우에서는 수업 노하우는 한 장 더 넘겨서 170쪽 정도 가야 되죠. 170쪽, 170쪽에 수업 노하우가 나오는데요. 생활 속의 곡선에서는 기존의 이차함수 그래프를 절차적으로 그리게 했던 방법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했다라는 거 이해하실 거고요. 그래서 기존 방식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시 기존 방식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모 1 중단원 1이죠. 거기서는 전통적인 방식을 쓰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차함수를 접근했고, 그러나 결국 우리 아이들은 이 표준화된 식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기존 방식 연결을 어떻게 할 거냐,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노력했고요. 1번에서는 그 생활 속의 곡선에서는 탐구하기 4에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다뤘습니다. X절편을 가지고 꼭지점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Y축 방향 평행이동 다루었죠. 그래서 그 방법 말고 여기서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에 대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 다음 과제로 일반형 표준형으로 고치는 X축 방향, Y축 방향의 두 가지 방향의 평행이동을 이제 다루는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가는 방향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들은 이제 여기서도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릴 수 있다. 앞에서 아이들이 그 X절편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했죠. 그걸 통해서 애들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이게 기억을 올 때 xx-2 이게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래서 y절편이 0인 그런 x절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켰잖아요. 이 앞에 탐구 3번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 방법이 아이들한테 충격을 준 거죠. 나는 이제 표준형만 가지고 그냥 그렸는데 x절편을 가지고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x절편이 표준형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과정에서 그 1창의 절반을 제곱해서 더하고 빼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2창 개수를 곱하는 그 계산에 틀린 경험들이 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절편 가지고 하니까 그 계산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상당히 그 방법을 선호하는 아이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이 문제도 그렇게 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예시로 이제 들어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여전히 인수분해를 가지고도 이렇게 X절편과 대칭축을 가지고 꼭지점을 찾으려는 이런 아이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건요, 이 방법이 아이들한테 주는 충격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형이 상당히 멍청했다. 표준형은 아주 기계적이다. 거기서는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할 길이 막막했는데 X절편을 가지고 접하는 것이 상당히 선생님들도 그 교재를 보고 이제 외국 책인데 신선했고, 그것을 학생들한테 지도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이 표준형보다 훨씬 더 잘 나타나는 거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강해지고, 또 표준형과 그걸 두 개를 비교시키면 아이들이 더 큰 힘을 갖는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꼭 이거를 잘 지도해서 아이들이 2차 함수 그래프를 표준형으로만 이해하지 않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이제 이 저자들의 생각이고요. 특히 X절편이 한 개일 때는요, 애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바로 가르치고 싶지만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다양한 엉뚱한 생각, 또 틀린 생각, 이런 것들을 표출하게 해서 그것이 왜 틀린가를 자기들끼리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 지식을 구성해 가도록 하는 이 구성주의를 충분히 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민을 분명히 많이 하게 만들어야 된다. 아이들이 충분히 고민을 할 거고, 또 학생들이 실제로 여러 번 실패를 하고 못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형태가 나올지 서로 논의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정 못 찾으면 탐구학 1에서 했던 그 완전 제곱식의 그래프 특징을 이제 복습시키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래프가 지나는 점을 좀 더 많이 찾으면 좀 더 낫겠죠. 점을 몇 개 순서상을 찾게 하는 이런 것들의 발문도 필요하고요. 그랬더니 애들이 몇 개의 점을 구해서 좌표평면을 찍고 나서 곡선으로 연결하는 이런 현상도 이제 발견됐습니다. 그 다음 장 171쪽 가면 이제 아래쪽에 이제 몇 가지 더 그 수업 노하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마지막 그 2차 함수에서 X절편이 항상 존재하는지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실제로 하죠. 그리고 또 X절편과 Y절편도 항상 존재하느냐 이런 발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아이들은 아마 Y절편이 다 존재하는 것만 경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어떤 그래프는 Y축과 상당히 떨어져서 이렇게 그려지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참 이런 그래프가 있거든요. 이때는 아이들이 포물선이 빨리 올라가니까 이 Y축을 안 만나고 영원히 이 Y절편이 없는 상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도 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럴 때 Y절편이 존재하는가 이런 것을 설명하게 만들 거냐,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좀 생각해야 되고, X절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좀 더 쉽게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Y절편에 대한 부분도 아이들은 고민한다는 거고요. 수업 연구로 가면 이 검정 교과서에서 이 표준형 학습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무조건적인 이런 기계적인 학습보다는 학생들이 인수분해된 식의 꼴을 요 방법을 추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제곱식도 하는 것을 같이 모두 익히고 두 방식으로 그리는 그 과정을 비교해서 장단점을 파악하는 거, 그런 경험을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차 함수의 마지막 과정이라 할 수 있는 표준형, 일반형 관계로 넘어갈게요. 교과서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치도록 하는 과정을 마지막에 이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1, 요 그래프를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쳐보자라고 해서 고치는 과정의 일부를 주고 이제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1,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릴까라는 질문으로 이제 탐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본문에 들어가면 이것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하는 이 평행 이동 개념으로 이제 꼭지점을 찾고 거기서 그래프를 그리는 전형적인 이제 방식이고, 우리도 학생들에게 요런 방식이 학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학습 목표가 되죠. 이걸 못하면 안 되는, 그리고 적어도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 이차함수 그래프를 아이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y 콜 ax 일반형의 그래프를 이 표준형으로 고쳐서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의 이제 마지막 목표입니다. 수학의 발견도 그것을 외면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그거 플러스 아까 x절편 가지고 그리는 이 두 가지 이 관계를 따져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원리 탐구하기 4번은 진영이와 찬주를 도입시켜서 진영이는 이제 표준형으로 고치는 완전 제곱식을 하게 하고, 찬주는 여전히 x절편을 구하는 방법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다, 그러면 진영이는 바로 꼭지점을 찾아가지고, 꼭지점이 얼마죠? 3, 마이너스 3 나오죠? 그럼 3, 마이너스 3을 찾아서 y절편 15, 엄청 올라가네요.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게 하는 거고, 찬주는 이제 x절편을 0하고 6을 구해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평행이동하는데, 사실은 꼭지점이 엄청 내려가 있죠. 내려간 것을 평행이동, y절편이 15니까 플러스 15만큼 평행이동하는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이제 그리게 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두 그래프는 같다, 동치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두 방법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선택을 하는 거죠. 이 두 그래프를 먼저 그리게 하고, 두 사람이 푼 방법을 특징을 써보자. 특징이라는 말은 각각을 일단 존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거보다는 특징. 특징 아이들이 쓸 수 있어요. 완전 제곱식 했더니 꼭지점을 바로 구할 수 있어서 좋았다. 뭐 이렇게 장점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이쪽은 이제 완전 제곱식의 그 고침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항상 우리가 x절편을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x절편을 구해가지고 이제 축을 구하고 꼭지점 구하는 이런 방법. 이쪽은 완전 제곱식에서 꼭지점을 바로 구하는 이런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이 더 편하냐, 선택의 자유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까지도 그래서 본인이 자기 것으로 삼게 하고, 그러나 선생님들은 이것을 둘 다다. 아이들에게는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다. 그리고 만약 둘 중에 하나 방법만 안다면 다른 아이가 설명했을 때 못 알아듣게 되겠죠.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두 가지를 다 공부하도록 독려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3번에서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런 2차 함수의 그래프 꼭지점 좌표를 구하는 과정 역시 이것도 두 가지가 있죠. 완전 제곱식으로 갈 거냐, x절편 가지고 갈 거냐 해서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본인이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것이 이제 탐구활동 4번이 탐구하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서로 가볼게요. 해설서로. 탐구활동 의도를 간단하게 세 가지 했는데, y 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런 꼴로 주어진 식을 이걸로 그리는 꼴로 변형하는 것을 학습하는 게 당연히 여기에 학습 목표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을 변형해서 그리는 방법하고 거기에다가 x절편을 가지고 축을 구하는 이 방법을 같이 해서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각각의 방법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하는 거다. 표준형에 매몰되지 않게 하는 것 끝까지 이것을 계속 견지하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예상 답안은 이제 진영이 방법은 바로 꼭지점을 찾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찬주의 방법은 축을 가지고 해서 다시 평행이동 플러스 15가 올라가는 이런 평행이동을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수업 노하우로 가면 수업 노하우가 이제 마지막 쪽에 있죠. 마지막 쪽이 아니라 178쪽에 있네요. 178쪽. 178쪽 수업 노하우 간단하게 세 가지 줬는데요. 2차 함수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는 것은 2차 방지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많이 학습한 거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으로 아이들이 느끼고 있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래도 학습은 된 거고,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하죠. 특히 이제 a 괄호 열고 x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bx 여기까지는 이제 가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더하기 마이너스 2a분의 b의 제곱을 더하고 빼는 과정이 여기서 이제 많이 실수가 벌어지는 거죠. 요 과정이 식으로도 좀 복잡하고 일반하기도 좀 복잡하고 요 과정을 이제 잘 안 되는 아이들은 그걸 계속 좀 복습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y 콜 ax 마이너스 p의 적 플러스 q 표준형이죠. 이런 것을 식을 바꾸는 가장 마지막에 다루었을 때 처음부터 안 다루고 마지막에 학생들이 왜 이런 꼴로 식을 변형하는지를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다 쉽게 받아들인다.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아주 좋은 방법으로 오히려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쉽다고 느끼면 이걸 내가 정말 이게 그래프 그리는 좋은 방법이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아이들이 이걸 표현한다는 것을 수업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비교하다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비교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 이 아이들의 감정이 섞이잖아요. 감정이 이입된 그런 상태에서 메마른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 감정적으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받아들이게 하는 감정이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각 식의 꼴과 그래프를 매 시간 연결해서 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효과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아무리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강조한다고 아이들이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요거 이 표준형의 중요점은 표준형이 아닌 것과 같이 비교될 때 훨씬 쉽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이제 있고 그것이 왜 더 좋은지도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찬주는 이제 꼭지점 좌표를 이제 절편을 했잖아요. 찬주 접근 방법으로 꼭지점 좌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구했을 때는 충분히 그 아이디어를 공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업에서는 점검하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들한테 과제를 해라 하고 이제 개별 두 가지 이제 수업 이제 활동이 개별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모둠 활동을 하고 이 두 가지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사이에 교사는 점검하기를 해야 됩니다. 수업에서 점검하기는 이 상당히 소홀히 되는 경향들 제가 수업을 많이 가보면 선생님들이 점검하기보다 이때도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아이들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특히 선생님들은 양심이 뭐냐면 우리 반에 못하는 아이가 계속 걸려요. 모둠 활동으로 애를 밀어넣어서 다른 그 모둠에 다른 아이가 걔를 케어하도록 조편성을 해서 이렇게 모둠으로 넣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모둠에서 좀 소외된다든가 또 모둠 활동을 하는데 좀 잘 못 알아들으면 선생님이 그 조를 가더라고요. 접근해요. 접근하는 이유는 그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양심상 그런 사이에 교사가 그 아이를 도울 수는 있는데 그 아이를 도울 때 정말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해 보세요. 첫째, 그 아이를 가서 개인적으로 도우면요. 우선 아이를 낙인을 찍을 수 있어요. 너는 못해. 너는 다른 애들하고 같이 못해. 너는 나하고 해야 돼. 라는 그런 그런 그 종속 또는 의존성을 더 키워줄 수 있고요. 또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뺏어갈 수도 있어요. 또 옆에 아이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와서 해주니까 자기들은 얘를 이렇게 소외시키고 제외시키고 그냥 모둠 활동을 넷 중에 하나 빼고 셋이서만 해버릴 수 있고 그래서 같은 모둠 안에 대화가 두 가지 대화가 있는 거죠. 선생님과 그 아이의 대화가 있고 또 다른 세 명의 대화가 있어서 나중에 이것을 공유할 때 그 두 같은 모둠의 한 명과 세 명의 경험이 달라서 이 전체 공유에서 문제가 생길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선생님이 그 아이에만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전체 우리 반 아이 20 몇 명을 다 살펴야 되는 이게 점검학인데 지금 어떤 아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아이 하나만이 오늘 이 시간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반에 20 몇 명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자로서 한 명에게만 지금 모든 가서 시간을 쏟아버린 거죠. 그로 인해서 다른 그룹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파악이 안 되면 자 이제 전체가 다시 모였을 때 공유 활동을 계획할 수가 없고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계열지키하고 연결하기인데 계열을 지을 수가 없고 아이들의 활동의 질을 모르기 때문에 각 그룹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낮은 수준에서부터 높은 수준으로 구체적인 어떤 활동에서부터 추상적인 활동으로 이 사고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걸 기획을 못하는 거죠. 저는 과감하게 그룹 활동에 딱 아이들한테 과제를 주면 선생님은 아이들을 다 포기해라. 지도를 포기하고 전체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각 개인적으로 모든 애들을 파악할 그 각오로 민감하게 가서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아이들의 조별 활동에 대화를 듣고 또 친구들 각 아이들의 표정을 보고 오늘 정말 그 이 수업에서 잘 해나가고 있는 애가 누군가. 근데 그 아이가 평상시 조금 떨어지는 아이였는데 오늘 이 모둠 활동하는 거 보니까 자신감이 있다. 그런 아이를 살려내는 이 선정하기가 필요합니다. 그 아이를 선정해서 수업에서 이 주인공을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를 찾아내는 것이 점검하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아이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하기 때는 가급적 모둠에 들어가지 않고 모둠을 더 먼 위치에서 이렇게 크게 봐서 전체적인 흐름, 아이들이 해내는 상태, 그다음에 시간 조절, 다시 전체를 끌어 모아서 모둠 활동을 중지시킬 타임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것이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사의 역할이고요. 특히 모둠 활동이 너무 느슨하고 길어지면 충분해서 좋지만 그 충분함이 느슨함으로 가버리면 수업이 또 망합니다. 그래서 모둠 활동의 긴장감을 유지시킬 수 있는 선, 그 경계선을 찾아서 딱 모둠 활동을 중단시켜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은 모든 모둠이 해결책을 다 찾아낼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그 마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 수업 망한다. 수업은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모둠 활동은 50% 절반의 모둠의 절반이 해결했다고 판단하면 모둠 활동을 중단을 시켜야 돼요. 제가 쓴 지금 가르친 게 수학 맞습니까에 제가 모둠 활동 50% 이론을 써놨습니다. 그런 이론이 따로 뭐 다른 수업책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수없이 많은 수업을 컨설팅하면서 수업의 성공과 수업의 질을 볼 때 모둠 활동을 100% 가면 안 돼요. 모둠 활동을 50%만 완성하면 그 다음에 아이들을 끌어모아서 그 앞서간 50%가 아직 못 따라온 50%를 가르치면 돼요. 그게 전체 공유 활동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질 높은 수업이 되고 미흡한 상태에서 아직 절반이 해결하지 못한 아이들이 이후에 해결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결한 그 모든 아이들의 그 설명을 통해서 나머지 50%를 깨우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 수업에서 아주 중요한 전략이고 대부분의 수업이 마지막 결론을 못 내고 다음 시간으로 이렇게 그날 해야 될 과제를 넘기는 이 아쉬운 것은 정말 수업의 실패입니다. 수업은 그 시간에 해야 될 목표를 정확하게 종치기 전에 마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모둠 활동이 굉장히 그 모둠 활동 시간의 그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그런 타임을 찾아내는 것이 교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 이 모둠 활동할 때 모둠에 들어가 버려서 몇몇 아이를 도와버리면 그 도움으로 그 아이는 도움받을지 몰라도 반의 전체 다른 아이들은 오히려 외면되는 그 소외되는 현상을 오히려 발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수업을 타이트하게 1분, 2분을 아껴서 땡겨가지고 수업을 제대로 해서
딱 정해진 시간 안에 그날의 학습 목표까지 완벽하게 연결해 낼 수 있는 그런 그 연출을 하는 것이 수업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월 달도 4월이죠. 4월 말이나 마찬가지인 이 5월 1일 날도 주말에 또 연수에 계속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연수는 이제 5월 21일 5월이 아니고 8월이네요. 죄송합니다. 이 3학년은 이 스테이지가 많지도 않고 분량이 많지 않은데 지금 이번 달에 했던 것이 아마 5월 어떤 학교는 6월까지 갈 것 같고요. 8월 달에 해도 2학기 분량을 아마 충분히 할 것 같아서 이제 3학년은 8월 달에 연수를 한번 쉬고 8월 달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8월 21일 날이 토요일인데 그날 이제 이 다음 4차 연수가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소영 선생님께 손을 들어주시는 질문 있나요, 이소영 선생님? 질문. 예. 이소영 선생님 질문이죠? 아닌가요? 안녕이란 소리인가요? 손을 들어서. 네네. 질문 있으시면 뭐 하셔도 됩니다.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요. 인사드리는 거구나. 좋습니다. 저도 오늘은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지난 2번 연수는 저도 이런 연수가 처음이기 때문에 아주 정신이 없었고요. 이제 조금 이번 달은 연수도 좀 준비를 미리 했었고 오늘 편하게 맞춰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제 3학년은 8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쉬시고요. 또 월요일 네. 또 수업하는데 또 애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